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중국 증시는 어떤가 이걸 매일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더 좋다. 그게 맞을까요? 제 주변에 정말 이 결실을 잘 차곡차곡 따시는 분들은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업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공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아주 달콤한 결실을 따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저희와 함께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 이달혜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박혜석 위원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저희의 좀 심리를 다 잡아주신다면? 우리 앵커님이 좀 전에 서두에 이야기한 게 정답이에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이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랬죠. 이치가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반복됩니다. 사이클은 반복되고 경제는 이렇게 이하를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게 제 소두의 이야기에 맞다는 것이 단순하니 우리가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알면서 하면 우리 평생하는 재테크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아가지고 보면 우리 시장이 올해는 지금 1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2월 달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좋은 거라겠죠. 남들은 경계라는데 저는 무슨 배짱으로 괜찮다 할까요? 경기 침체 굿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좋아요,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리는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못 할 수 있겠죠. 제한적이죠. 금리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고금리일 때는 시장이 못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여러분한테 손절을 하라, 몰리면 안 된다, 저점 깨지면 던져라 하면서 1년 내내 제가 기법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져도 괜찮다, 이치가 낮은 종목은 물려도 수익 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 시장이 뚜껑이 열렸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지금 2월 달 벌써 중순이 넘어갔는데 시장이 작년, 재작년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의도 63빌딩 이야기하면서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대신 지금 2, 3층이다면 우리는 떨어져도 타박상이나 아니면 발목이 삐는 정도지 죽음까지는 하지 않겠죠. 지금 시장이가 그거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안 좋겠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또 가죠.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겁니다. 아직도 그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있다는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안 좋다 해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니 보는 거죠.
시장이 강하네. 올해는 괜찮은 장이네. 왜요? 이미 시장이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 PPI 지수나 이번에 봤을 때 좀 상향했죠. 그 대신 CPI 지수도 여러분들이 작년 6월에 9.1%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떨어졌죠. 그러면 물가가 물론 파월 의장이 2%대까지 패드가 2%까지 잡는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환율. 작년에는 고환율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정점을 찍고 가격정을 줬죠. 가격정 줘갖고 V자로 가기는 힘듭니다. 제가 그랬죠. 가격정 주면 구덩이 판다고 해서 그대로 못 간다고 했죠. 그 대신 지금 반등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TV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해요?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조정권이다. 근데 조정인데 옆으로 행보해요. 배를 구십니다. 이 점 꼭 생각하시면서 예. 하시면 좋을 듯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테마들은 예. 내가 철강이랑 여러분한테 MLCC 그리고 메타버스를 가져왔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 올해는 좀 철강 쪽이 업황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황이 회복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리튬 관련주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괜찮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런 게 힌트입니다.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주도주였는데 2021년 주도주였는데 꺾이고 카카오도 꺾이지만 뭐 안 됐잖아요. 근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미국 인프라 전체 수혜도 되고 중국하고 많이 관련됐죠.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도 합니다. 여러분들 철강은 건설뿐만 아니라 가전이든 여러 부분 산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철강주 계속 주도적으로 저는 올해는 지금 이치에선 사지 마시고 내려올 때 사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치가 낮은 종목에서는 동국쟁하고 한국제 철강이 있으니까 이 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MLCC 말도 많고 탈도 많고 MLCC 그전에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MLCC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도체든 전자제품의 모든 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MLCC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전장산업에 투자가 되고 전장산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이기 때문에 고온에 좋아야 하고 춥고 낮은 것에 좋아야 하기 때문에 MLCC가 단가가 높답니다. 한 두세 배 정도 비싸다 하니까 그 부분 생각하고 MLCC 하면 어찌됐든 일본 무라타가 꽉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찌됐든 삼성전기가 2위니까 전장사업을 그전에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지금 4%에서 13%대로 올라오고 있고 무라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려왔다고 해도 44%에서 41%거든요. 역시 일본이라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것이 좋은 거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아무튼 MLCC 같은 경우는 엮어져요. 우리가 무슨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해도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 없죠. 자율주행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들어간 것처럼 MLCC는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다 전장산업, 제가 자동차는 중장기로 좋다고 현대차 안제품에서는 현대차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박에서 펀드라고 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다 했죠. 그 대신 그것을 한 방에 사지 말고 이치가 높기 때문에 빠질 때만 사면 수익 난다 했죠. 이번에도 빠졌다가 지금 이치에서는 또 사는 게 아니죠. 그 점 생각하면서 MLCC 20% 담을 거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진짜 기업 뭐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하면 메타버스 진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굵은 주식, 제가 로봇 관련주도 굵은 주식이 없는데 실적이 된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 네이버 로보티스 올라간 것처럼 한데 메타버스는 제가 2021년부터 진짜 메타버스 좋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 2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좋은데 기업들이 부실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제자리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적이 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VR 관련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소니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차세대 VR 기기를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플레이 스테이션 알죠? 지금 제가 원인가 수인가 샀다가 지금 시리즈가 몇 가지 나오는지 일본 거라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가 단타를 쳐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시고 애플도 헤드셋 6월 정도에 뭐 그런 애플 세계 개발자 뭐 회의가 있다 하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메타버스는 단기적으로 그 대신 그 모멘텀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가상현실이고 우리가 옛날에 게임할 때는
그냥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백돌치기, 뭐 갤러그 이런 거였는데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하니까 막 뒤에서 날라오고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앵커님이 계속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송은 재밌어야 합니다. 주식도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안 하고 맨날 높이 있는 거 안 팔아보니까 어떻게 할까? 좀 이따 또 상담하면 글죠. 이 종목 어떻게 할까? 어째요? 갖고 있어야지 많이 빠졌으면.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취향에 호불호와 이제 투자는 또 별개니까 그거를 이제 따로 저희에게 이제 분리해서 보자 뭐 이런 관점 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맨 처음에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저는 머리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뚜껑 아닙니다. 증시 뚜껑 열리기 예. 좋다. 기간 조정은 뭐라고요? 좋은 거다. 베리굿이다.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자, 다음 이어서 이달의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뵙고 싶었어요. 저랑 네. 방송 처음이시죠?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문 들어서 성격도 그렇게 달달하신데 아. 수익도 그렇게 달달하게 잘 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쩐 일로 오셨나요? 오늘요, 머니왕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정보 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자, 사실 그 조금 전에 박혜석 위원님께서 벽돌 깨기, 뭐 갤러그 말씀하셔가지고 잠시 뭐 몇 초 동안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게임들에 익숙하신 분들이 시청자분님들 중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뭐 테마주가 활성화돼서 좀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 시장은 사실 현재 장세는 역실적 장세의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시장이 매일매일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이 마치 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하루는 음봉을 크게 그려냈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양봉을 분풀이라도 하듯이 양봉을 켜내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역실적 장세의 박스권 흐름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2100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면서 좀 변동폭이 좀 난폭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한다라면 또 전일에는 2451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죠. 자,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면 전년도 코스피 저점이 2600포인트까지는 일단 반등폭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난폭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중대형 지수주보다는 대형 지수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대형 지수주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면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뭐 계좌가 양봉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물가를 좀 보시면요. 물가는 둔화폭의 차이만 있을 뿐 뭐 추세적인 하락을 이미 시작을 했고 사실 금리는 더 이상 올려도 사실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지표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구간이 마지막 이벤트 전까지 사실 매매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벤트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리세션입니다. 자, 뭐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소프트 랜딩이다, 노 랜딩이다 굉장히 무수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리세션이 온다면 리세션 바닥에서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에서 추세 상승에서 올라타면 되고요.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라면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또 그러한 부분에 따라 붙어서 또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항상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놓는 게 굉장히 좋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매일 점심 방송이죠.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이러한 시황이나 당일 테마 동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흔들리는 시장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섹터 3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2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3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사실 MWC는 얼마 전에 우리가 굉장히 화두였던 CES와 더불어서 이러한 세계 최대 ICT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통신과 모바일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리고 SK텔레콤,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까지 참여하는 세계 1,4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러한 상당히 큰 박람회다라고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ICT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무선 통신이나 이러한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증강현실 AI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관련된 분야 중에서 MWC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러한 분야를 본다라면은요. 아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저는 무선 통신 분야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향후에 뭐 메타버스나 증강현실이나 이러한 자율주행, 이러한 첨단 산업 초고속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을 MWC 2023을 계기로 우리가 5G 무선 통신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시렌 수혜주인 HFR과 그리고 또 위성통신 전문 업체죠. 인텔리안테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폐배터리 섹터입니다. 사실 그 에너지 전문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SN 리서치에 의하면요. 이러한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30년에는 60조 원, 2040년에는 200조 원으로 한 10년 만에 3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월 초에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 원자재법을 또 발표를 했죠. 이것 때문에 또 폐배터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SEN 리서치의 그 폐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한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또 폐배터리 시장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의 경우 상당히 공급에 민감하다는 부분이죠.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의 원자재법 핵심 원자재법 등으로 인해서 중국 소재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는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폐배터리 수요를 또 소화하면서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섹터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그 이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좋을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죠. 뭐 국내 소재 뭐 5대 그 소재 추출 리사이클링 업체로 가장 기술력이 독보적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뭐 세비캠이라든지 영화테크라든지 상당히 뭐 이러한 폐배터리 기업들 작년에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러한 성일하이텍도 물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종목이 있죠. IS 동서. 한 달 전에 리사이클링 업체 TMC를 인수를 해서 시장에서 폐배터리 업체로 편입이 되면서 강하게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이렇듯 항상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될 때는 기존에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는 종목들, 새롭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테마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IS 동서 같은 경우에 시총이 상당히 크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당히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조정 줄 때 다시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 영향으로 장비 기업들이 또 이러한 그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반사 이익을 주고 있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뭐 중국향 매출 비중이 25%가 넘는
글로벌 탑5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로 또 관심을 돌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업체죠. ASM이 우리나라에 1억 달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20조 원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정부도 K칩스법도 도입을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보신다라면 반도체 패키징 본딩 와이어 세계 1위 업체죠. MK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디스펜서 전문 업체인 이 프로텍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역실적 장세의 박스권 다소 난폭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달달한 12시에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시황이랑 이러한 테마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그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난폭한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러한 매크로적 이슈와 또 인사이트들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이게 투자 아이디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종목 장세, 테마 장세인 만큼 오늘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 고민 많으시죠?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이너스 수익 종목들 가지고 계실 텐데 걱정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요. 피코그램. 예.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7,050원이고요. 예. 비중은 50%입니다. 7,050원이면 수익이신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혹시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번? 아닌데요. 한 번에 7,050원에 딱 들어가셨어요. 얼마 전에 들어가셨나요? 제가 작년 12월 말쯤 들어갔습니다. 네. 매수를 잠깐만요. 혹시 투자 얼마나 하셨어요? 매수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본 거였어요. 네네. 주식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기간. 저는 한 3년째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축하드리고요. 와, 이 네.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인데요. 위원님 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근에 산지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리고 방금 앵커님 이야기했을 때 그냥 매수를 한 방에 들어가셔갖고 최근에 사갖고 바로 수익 나셨는가 보나. 잘하신가 보다 했는데 그냥 제가 작년에 예. 저기 피코그램이 무상증자 하기 전에 8만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3만 6천 원대에 사가지고 그걸 팔지를 못하고 다시 손해를 보고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다시 산 거예요.
네. 제가 상상한 걸 깨버리네요. 저는 매매를 잘 하셨겠구나 했는데 피코그램 네네. 자체는 저도 이거 좋게 보는 회사였어요. 이게 네. 작년에 제가 노토스로 무상진자로 처음으로 날라갔던 주식이에요. 많이 올랐던 주식이 제가 추천하자마자 1200%가 갔던 주식인데 그러면서 네. 무상진자만 나오면 막 좀 올랐다가 급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매매를 잘했구나 한 이유가 이치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대신 비중이 많아서 최근에 들어갔다면 잘한 건데 비중 많고 갖고 있다면 혹시 만약에 더 빠져도 홀딩 하시려고 하셨어요, 혹시? 네, 이왕 이제 빠진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 제가 하나 팁을 네. 드리면 우리가 네. 비중을 많이 할 때는 손절이 짧아야 하는 거고 내가 비중을 크게 하고 싶은데 그 주식을 내가 중장기로 갖고 싶을 때는 굵은 주식을 저는 원해요. 이게 이치는 피코그램 자체가 이치를 잘 잡으셔서 샀는데 비중이 많은 게 단점이고 이 회사는 정수기나 수처리 분야 솔루션 제공업체죠. 이게 기업도 보면 유보율도 높고 제가 이런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코그램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무상증자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급락 나와서 지금 무상증자가 끝난 무렵. 기업은 괜찮기 때문에 제가 노토스를 한번 보여주면 노토스도 기업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피코그램도 그런 현상.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지금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수익 낮잖아요. 일부분 네. 챙겨가면서 조금 더 끌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혹시 원전 관련주로도 자꾸 이슈가 종수기라 네. 우리가 정화 쪽으로 하잖아요. 엮이면 다 그래요.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수기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물도 오염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쪽으로 이게 정화 쪽으로 엮였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온전을 하고 이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네. 생각하시고 내가 비중이 많아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기업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러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좋고 하면 끌고 가도 좋다. 이치 자체는 굿이에요. 제가 굿이어서 진짜 매매 잘하셨구나. 이치 한번 내가 매수할 수 있다 하는 자리는 좋고 이게 매매만 잘한다면 이거를 혹시나 빠지더라도 잘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났고 50% 비중으로 했는데 비중을 많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익 나다가 혹시나 빠졌을 때 또 수익 난 거 저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수익 난 게 다시 다 제자리에 와버리면 그거 같이 속상한 게 없더라고요. 매수를 해서 빠지면 내가 매수 타점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면 일부분은 챙겨가면서 저는 그거를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주식이 괜찮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왜요? 한 방에 사지 마시고 그리고 물타기보다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업을 어디까지 살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사시면 좋겠고 기업 자체는 종수계산대 수처리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약간 원자력이나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엮여 있지만 그쪽보다도 기업 자체가 저는 성장하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굿입니다. 단기적으로 굿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기 때문이지 목표치를 알려준다면 단기는 한 11,000원에서 12,500원까지 보는데 안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죠? 안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번 저점을 안 깨지고 한 다음에 다시 매수해도 좋은 기업이니까 그렇게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주중에 너무,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금요일 날 주중에 너무 이 급락폭이 심해가지고 좀 약간 그게 걸려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장중 변동.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급등률 하는 이유가 2월 13일 날 보면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상한가 네네. 갔잖아요. 상한가 가면 이야기 들을까요? 선수들이 따라붙어요. 네네. 기업이 상한가를 가면 이 기업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선수들은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단타 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 단타 쳐갖고 쳐서 위로 올라가면 팔고 또 밑에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단기 매매를 원하신다면 7,900원이 안 깨지면
이거는 계속 네네. 살아있는 거 7,900원 깨지면 한 번 쿵 할 거예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중요 네. 가격 라인 7,900원만 기억해 주시고요. 수익 잘 챙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복 예.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피코그램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분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마워요. 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대하티아예요. 대하티아이.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500원이고 비중은 60%인데요. 오, 잠깐만요. 5,500원이면 아이고 손실폭이 좀 큰 편인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처음에는 7,000원에 매수했어요. 아. 처음에는. 근데 물 타갖고 5,500원 됐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달의 위원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네.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 아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뭐 양봉을 켜내고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신 네. 종목이 손실 중이라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예, 예. 아, 네네.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예. DIT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때 7,000원 올 때 올라갈 것 같다고 직원이 그러길래 그때 500주 잡고 나중에 거시해갖고 또 500주를 잡고 그렇게 많이 했죠.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식 초보분들,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항상 그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게 돼요. 예. 시청자님만 하시는 실수가 아니라 처음에 예. 누구나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클릭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하락을 하면 아니야, 그러면 밑에서 비중을 실어서 단가를 낮춰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지금 시청자님도 6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상당히 큰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중을 크게 태웠을 때 종목이 상방으로 추세를 돌려주면 좋은데 그대로 하방으로 추세를 이어갈 때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천주가 네. 넘어서 지금. 아, 네네. 그래서 항상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내 생각을 버리고 좀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네.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하TI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철도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이러한 가격대가 5,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네, 5,500원 가격대를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주봉인데 노랗게 선을 한번 그어드리면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많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할 때 시청자님 본전에 왔다 그럼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딩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팔아야 되겠어요? 네네, 한번 그렇죠. 네, 그러한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 하면서 그 매물대에서 더 이상 강한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위로 상방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5,500원이면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구간이고 지금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지금 바닥권에서 다행히 시세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요. 일단 하단입니다. 1차 지지라인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줘야 조금이라도 상방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1차 지지라인 3,000원 보시면서 만약에 3,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해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한 50%만 팔을까요? 네? 50%. 아, 50%요? 네네. 내일이라도, 예. 네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네. 좀 비중이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죠. 어차피 주식은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가보다 종목보다 심리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라도 비중 축소를 좀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상방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죠. 이 4,000원 정도가 일단은 1차 저항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거를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홀딩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지금 50%라도 내리라도 파는 게 괜찮겠어요? 아직은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라서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으로 조금 조정을 준다라면 3,000원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 비중 축소를 좀 절반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방으로 또 다시 추세를 또 슈팅이 나온다라면 또 상승을 한다라면 4,000원 부근에서도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돌파를 한다라면 매수가 부근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1차적으로 이제 4,000원 라인이 좀 중요하겠네요. 지금 당장 손절하기보다는 일단 주가의 방향을 조금 더 유심히 체크해 본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한번 기다리면 참고해 4,000원까지 녹았어요? 일단 1차 라인이 4,000원 근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주중에도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1차 라인 4,000원 부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힘내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대하테이아이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문자 이어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조금 속도를 높여볼까요? 자, 이번에는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27,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손실 구간이라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박혜석 위원님 받아주세요. 예, 단기랑 중기를 알려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왁제가 떴죠. 노르웨이와 수주 실패를 하면서 하락했는데 단기는 아마 매수가 근처 이상에서 팔 수 있는데 중장기로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전쟁 관련주가 아니라 보면 계속 실적이 늘어나요. 폴란드에다도 우리가 K2를 수출했고 하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저는 나중에는 지금 32,850원도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 없죠. 단기적으로는 박스가 그려질 것 같으니까요. 나는 절대로 손실 나고는 파기 싫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면 나중에는 이거 수익 날 것이고요. 나는 그래도 박스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23,000원이 안 깨진다면 매매랑 같이 섞어서 그리고 올라올 때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쪽 근방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저점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나는 괜찮게 본다. 나는 장기 체질이야. 그러면 나중에 32,850원도 넘어갈 수 있고 저점 매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대로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번에 수익 전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엑셈 볼 텐데요. 매수가 5,380원에 16%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난주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다리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네. 엑셈 같은 경우에는 그 챗 GPT 관련주로 상당히 최근에 시세를 나타냈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굉장히 핫했죠. 핫한 테마 중에서 뭐 저점 대비 많이 상승했던 종목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엑셈 같은 경우에는 챗GPT 관련주로 이제 후발주에 속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수주를 해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한 그러한 종목인데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5,380원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상당히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은 다행히 16%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엑셈 같은 경우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러한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이고 항상 이러한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조금 끼가 있는 상승 탄력이 좋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다. 무조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바닥권에 있더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면 빠르게 시세를 줄 수 있겠지만 엑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잖게 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그러한 종목인데 사실
챗GPT 관련주로 시세를 주면서 대장주가 밀리면 이런 후발주들은 당연히 더 크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엑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가 조정을 줄 때 함께 조정을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행인 것은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5,380원 매수가에서 지금 비중이 16%죠. 그래서 이 가격대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 4,700원 정도를 봐드릴게요. 4,700원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차트로 보여요. 그래서 반등을 준다라면 매수가 부근에서 내가 이러한 테마주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뭐 챗GPT나 AI 이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면 대장주 위주로 교체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라 그러면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어떤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고 상승률을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대부분 우리는 그 테마의 대장주라고 부릅니다. 그 테마의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후발주들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주 몇 종목을 추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테마주에서 많이 다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테마라고 하면 전거래일의 시세로 봤을 때는 셀바스 AI가 좀 좋았던 모양이고 최초에 움직였던 건 뭐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있을 겁니다. 흐름들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그 섹터 내에서 대장인지 좀 추려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픈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찾아봐야 될 텐데 새로운 종목 듣기에 앞서서 AS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클래시스 주셨거든요. 근데 클래시스 등의 이런 의료기기 쪽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전거래 시장 밀리면서 이 종목도 약세 마감이 됐지만 최고가 기준 수익률 9% 기록 중입니다. AS 간략하게 먼저 받아볼게요. 클래시스 제가 계속 좋게 보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화장도 여성분들 많이 하고 남자들도 여러분들 얼굴 많이 하죠. 근데 의료기기 쪽이니까 저는 화장품, 의료기기,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기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시장이 눌릴 때 혹시나 이게 눌린다면 적극적으로 매매되고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죠. 이게 좋은 거니까 다음에 더 크게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계속 없는 분들은 내려올 때 있는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고고싱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고고싱 기억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함께 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보유 의견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받아야 할 텐데 저희 앞서서 MLCC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또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삼성전기 한참 얘기하셨는데 공략주는 또 다른 종목이네요. 삼성전기가 탑이죠. 어떻게 보면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갭인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MLCC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든 뭐 요즘에 전장 사업까지 없어서는 안 될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유볼도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콘덴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무엇이든 마찬가지 2차 전지도 진짜 좋게 보죠. 2차 전지도 언젠가는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뭐든 기업이든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은 턴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릴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기업도 괜찮고 MLCC 중장기로도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본방에서 이야기했지만 삼성콘덴서 기업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막 되고 있고 MLCC 이게 이어집니다. 계속 이게 자동차로 엮여져 있고 뭐 반도체도 엮여져 있고 MLCC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본방에서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무료 방송 진행을 할 텐데 가격 전략은 거기에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받아볼 텐데요. 이달의 위원님,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목을 하셨네요. 포인트는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장비 섹터인데요. 그중에서 충분히 대장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끼를 가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또 국내 최초로 오버레이 계측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이러한 초정밀 계측 장비를 신규로 개발하면서 또 시장에서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그 지분 구조를 좀 보면요. 상장 기업인 FST가 동사의 지분을 한 33%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FST의 지분을 또 삼성전자가 7%를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이러한 그 반도체 장비를 또 이렇게 삼성에 납품했다라는 이러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시세가 들어온 다음에 크게 아직 상승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가격 전략이라든지 목표가 어떻게 차분하게 모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무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도체 쪽에서도 끼가 있는 종목이 좀 숨어 있는 모양입니다. 힌트 좀 주셨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공개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면으로 관련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무료 방송 이야기 이어갑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무료 방송에서 방송 좀 못다한 이야기 대방출 예정인데요. 오늘 준비된 제목 일단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상위 1% 만에 크루즈선 출항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상위 1%? 예. 그거죠. 우리가 대중은 진짜 돈을 못 벌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도 올라갈 때 종목들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갈 때 우리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하죠. 저는 올해를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죠. 제가 2021년도 5월 18일 날 MT 해놨는데 그때는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투자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죠. 공포 느끼잖아요. 오늘 뉴스만 봐도 해외시장 뉴스 끝나고 나서 뭐라고요? 뭐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끝나면 여러분들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위기 때가 기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여러분들도 상위 1%입니다. 제가 왜 상위 1%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태도, 이 차이가 상위이냐, 그 밑에 99%가 되느냐, 이걸 가른다고 보셨습니다. 저도 상위 1% 되고 싶지만, 예, 저희 이제 매주 토요일 나와서 그 비법 전수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억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 위원님께서는 조울증에 시달리는 시장은 치료 못해도 계좌는 달해가 치료해 드립니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예. 조울증 시장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왜 조울증 시장이라고 하냐면 하루는 음봉을 켜냈다면 그 다음 날은 양봉을 켜내고 그냥 양봉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 사실 조울증 시장이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고요. 사실 그 시장은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장의 주도 섹터나 주도주를 가지고 충분히 그 안에서 수익 요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시장 주도 섹터, 주도주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중소형 테마주의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짚어가도록 할 테니까 섹터 종목 함께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예, 치료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W 혹은 MTN 밴드 딱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면 요 화면이 바로 뜹니다. 이달의 위원 박혜석 위원의 사진 잘 나와 있죠.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부터 입장해 주세요. 여러분 무료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주말 푹 쉬시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 이달의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머니왕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